안녕하세요. 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석학입니다. 오늘 해볼 따라하기 예제는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그 오링 관련돼서 실링 해석했던 거를 그때는 3D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2D 해석을 할 거고요. 2D 해석이 뭐냐고 하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만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단면만 해석을 해도 3D 해석한 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해석에서 이 2D 해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엑시시메트릭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랩이 있는 경우는 인터페이스 트리먼트라는 걸 컨택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D 해석을 하실 줄 알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해석도 빠르고 결과도 정확하기 때문에 이 모델링과 하중 조건만 맞는다면 이 2D 해석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D 어널리시스에서 설명드리면 오늘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엑시스메트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 실린더 형상이 있는데 이런 형상이 있을 때 저희가 3D를 이 풀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면을 자르고 이 단면이 여기 Y축이 있죠. 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대칭이 되는 축 대칭이 되는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이 3D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단면만 가져와서 이렇게 단면을 푸는 거를 엑시시메트릭이라고 하고요. 이걸 풀기 위해선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XY 플레인에 이 단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글로벌 좌표계가 항상 이 단면에 이 딱 섹션하는 이 축의 단면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섹션한 뒤에 그 결과를 이 XY 플레인 글로벌 좌표계의 XY 플레인으로 와야 되고요. 그 뜻은 Z 좌표계는 0이 되겠죠. 그렇게 오게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 단면이 이 플러스 X 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이 보시는 것처럼 Y축 기준으로 얘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면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하고 연결되는데 이 Y축이 그래서 축 대칭의 그 기준 축이 돼야 돼요. 3D 모델에서 섹션을 해서 단면을 만들고 그 단면을 이 XY 플레인에 가져오되 이 회전하는 축이 Y축이 되도록 이렇게 얼라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실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실습은 이 좌측과 같은 3D 모델 이게 제가 섹션을 해서 절반만 보이는데 원래 풀로 다 원형 형태 디스크 모양인 형상이고요. 원래 이걸 풀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오늘은 이렇게 단면만 가져와서 해석을 할 거고요. 축과 같이 단면을 풀면 이 아래 해석 결과는 저희가 2D 해석한 결과를 3D 해석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해석은 단면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 조건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바닥 전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그루브 안에 오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 커버를 눌러서 조립했을 때 오링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거를 풀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조건에서 풀 거고요. 오늘 실습은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가지고 다시 활용해서 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바로바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실습 파일을 좀 보고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제 파일은 따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유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은 3D 모델을 다 풀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 A 시스템에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를 합니다. 스태틱 스트럭처를 복사가 되었고요. 요거를 2D로 이름을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2D로 바꿨고 뭐 재료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요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되었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3D 모델에서 섹션을 만들어서 단면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축이 이 회전 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3D 모델링을 할 때부터 Y축이 그 축 기준이 되게끔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수정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 3D 모델이 글로벌 좌표계 Y축하고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요게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브해서
얘가 뭐 그냥 임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있으면 얘를 요 Y축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고 싶은 솔리드를 선택하고 무브 상태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핸들이 생기죠. 핸들이 생겼을 때 딱 중앙에 왔어요. 그러면은 난 이 Y축을 이 아래쪽에 up to라고 해서 여기 딱 얼라인 시키겠다라고 체크한 다음에 얘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맞춰서 얼라인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이 축별로 이동량을 안다면 축별로 뭐 5mm, 축별로 뭐 10mm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딱 얼라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무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 축에 맞춰서 얼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작업은 이 3D 모델을 축에 맞추는 거고요. 아니면 단면을 만들어서 단면을 이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최종 결과물이 이 X, Y 플레인 위에 올라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섹션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하기 위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요 Z축을 선택하고 위쪽에 플레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XY 평면에 플레인이 하나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스플릿 보디를 클릭하시고 이 세 가지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커터는 이 플레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면 그냥 지워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줬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 Y 회전하는 요만큼 단면만 필요한 거라서 또 절반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커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 지워주면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다음에 플레이는 숨겨줄게요. 이 만들고 싶은 단면을 각각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서피스를 저희가 해석에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각각으로 다 위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오링도 이쪽에 넣어주고 커버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이제 솔리드는 저희가 안 쓸 거기 때문에 모두 서프레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푸는 거는 이렇게 XY 평면에 있죠. XY 평면에 있고 Z축으로는 좌표가 0이죠. 왜냐하면 거기 얼라인 해서 저희가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서피스 모델링을 만들어 놓으시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이거 끄셔도 되고 그냥 최소화 시키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오메트리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 위쪽에 뷰 보신 다음에 프로퍼티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이런 프로퍼티 설정이 나와요. 이 지오메트리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보시면 이 어널리시스 타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3D인데 이거를 2D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XY 평면에 올려놓고 이 2D로 바꿔주면 난 2D 해석을 하겠다라고 설정한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미케니컬 실행되었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섹션을 해놨더니 모델링이 안 보였는데 이 섹션을 끄면 이렇게 모델이 보입니다. 지금 XY 플랜에 아까 만들었던 서피스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커버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를 이동해서 이제 초기 조건을 만들었었는데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 트랜스폼 와서 파 트랜스폼에서 이 커버를 선택하고 1mm Y축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초기 조건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제 재료는 저번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커버랑 아래 베이스는 다 스틸로 해줄 거고요. 오링은 그때 만들었던 이 네오프렌 러버로 해줄 겁니다. 위에도 스틸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2D 비헤이비어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초반에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엑시스메트릭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서
저희는 그 Y축 기준으로 쭉 대칭을 이용한 2D 어널리시스 할 거다라는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전에 여기가 바이 버디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버디바다 이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전체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엑시 시메트리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쓰는 이 러버는 그 초탄성 재료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넌리니어 이펙을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택으로 와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컨택을 그대로 쓰면 돼요. 뭐 이거 섹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끄고요. 첫 번째로는 이 커버랑 오링 사이에 컨택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는 2D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컨택되는 부분이 이제 면이 아니라 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엣지로 되어 있고요. 엣지로 먼저 이 오링 쪽 선택을 하고 커버 아래쪽 닿는 면 이렇게 타겟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일단은 뭐 딴 거는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택 똑같이 오링을 하고 타겟은 이 아래쪽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됐고요. 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컨택하고 타겟 사이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비헤이비어는 어시메트릭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쉬로 갈게요. 메쉬는 이제 메쉬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3D 모델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컴퓨터 사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메쉬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2D 해석은 이 평면에만 메쉬를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mm로 하고 멀티존은 그때 이 오링을 했었죠. 그래서 올 커드로 바꿔주시고 바디 사이징도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바디는 이제 0.2mm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링은 0.2로 하고 이제 그때는 면을 선택해서 페이스 사이징인데 이제 지금 2D니까 요 엣지를 선택할 거예요. 아까 요 아래쪽에 변형해서 많이 닿게 되는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은 0.5m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생성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노드 3200개, 엘리먼트는 약 1000개 안 되게 생성이 되었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특히나 이 오링 쪽에 굉장히 작은 메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렴에 문제가 있다거나 좀 정확한 컨택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굉장히 작은 요소를 쓸 수 있어서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방금 이 만든 것도 굉장히 빠르지만 해석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 조건하고 하중 조건을 줄 건데 동일하게 이제 고정 조건은 아래쪽 베이스를 고정할 거고요. 3D 모델처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상단 커버를 아래로 누를 거기 때문에 위쪽을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1mm 이렇게 누르는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컨택이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커버랑 베이스랑 만나는 컨택은 그냥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널리 세팅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비선형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초탄성 재료 사용할 건데 그러기 쓰기 위해서는 라지 디플렉션을 온 해주셔야 초탄성 재료를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니셜 서브스텝이나 미니멈 맥시멈은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변형이랑 스트레인이랑 리액션 포스까지 네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47초 정도 걸렸네요. 이 메시는 끄고 볼게요. 끄고 그대로 아래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커버가 닫히면서 실링이 압축되는 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도 켜고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서 잘 압축이 돼서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인을 봐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걸 좀 줄여보면 두 개까지만 하면 한 0.3, 한 30% 정도 이제 스트레인에서 압축되는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2D 해석은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그리고 이제 컨택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 위 아래가 잘 컨택이 되어 있고 압력을 보면 이것도 좀 줄여서 보면 0.03 메가파스칼 정도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과 스트레인도 보고 컨택이 이제 뭐 압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폴스 리액션도 이렇게 누를 때 몇 뉴턴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해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3D 해석했던 거고요. 확실히 메쉬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 했던 거랑 확실히 더 콜스한 메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트레인을 보면 이때는 이제 한 0.28 정도로 해석이 됐고 프레셔도 네, 0.028 정도로 해석이 됐었는데 2D 해석은 더 작은 메쉬로 썼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0.3 정도 스트레인 발생하고 프레셔도 0.3, 맥시멈 0.3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값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메쉬 사이즈도 있지만 요 페네트레이션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침투량이 얘는 0.014 수준인데 3D 모델 같은 경우는 페네트레이션이 0.03 거의 2배 이상 페네트레이션이 생겼죠. 이 침투량이 적을수록 데이터가 더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2D 해석이 더 정확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폴스도 보면 저희가 12.9뉴턴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3D로 보면은 전체로 누르는 힘이 12.14뉴턴. 이것도 말씀드렸던 이런 페네트레이션과 메쉬에 의해서 이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과를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3D처럼 보여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이 모델에 오셔서 위쪽에 이 시메트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엑시스 시메트리를 썼으니까 이 타입에 오셔서 2D 엑시스 시메트릭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이제 몇 도 간격으로 이걸 보여줄 건지 개수 몇 개로 할 건지 되어 있는데 이 10도에 37개 하면 그 다음에 메쉬로 와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 풀로 3D 영상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스트레인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절반만 볼 수 있게끔 제가 이거를 5도로 바꿀게요. 5도로 바꾸고 다시 메쉬를 보면 절반만 이렇게 그래픽으로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해석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리포팅을 할 때 이런 3D 해석처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2D 해석을 하고 이렇게 시메트릭 옵션을 이용하면은 그래픽으로 3D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이렇게 2D 해석으로 빠르게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 글로벌 좌표계의 XY 평면 위에 이 단면을 두셔야 되고 저희가 이 실행시키기 전에 지오메트리에서 어널리스트 타입을 2D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2D 비헤이비어를 엑시스메트릭으로 선택하시면 축 대칭을 이용한 2D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3D 모델에서 동일한 조건을 넣은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없고 좀 달라진 부분이라는 메쉬를 충분히 더 작게 짤 수가 있죠. 메쉬 사이즈를 뭐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더 콜스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목적에 맞게끔 정확도를 좀 비교해 가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이 2D 해석 실습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첫 번째 이렇게 오버랩이 있던 거를 파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초기 위치를 이동해서 해석을 했었는데 그냥 오버랩을 살려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